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8강전 이창호 선수 대 박정환 선수입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박창명, 나연 선수가 비교적 나이 어린 선수들이 4강에 진출했는데요. 대국도 재밌었어요. 네, 특히 나연 선수 대국이 압권이었는데 아주 좋았던 바둑을 느슨하게 두면서 역전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끝내기 묘수를 둬서 반집 역전승을 거뒀죠. 예,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오늘도 역시 8강전입니다. 그럼 대진표를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박창명 선수와 나연 선수가 4강에 진출했고요. 이제 박정환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승자가 나연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국은 박시열, 김승재 선수인데요. 역시 그 승자는 박창명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경기가 박정환, 이창호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두 사람의 상대 전적이 12승 6패. 그러니까 2대1의 승률이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도 이창호 선수가 졌고 네. 최근에 많이 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삼성화재배에서도 박정환 선수가 이겼고 그리고 최근에 상대 전적 4연승이에요. 객관적인 전력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지고 있는 이창호 구단보다는 새롭게 떠오른 박정환 선수 쪽이 뭔가 그래도 반집이라도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석 아니겠습니까? 네. 보름달이냐 지는 해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이창호 선수를 응원하는 바둑 팬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그럼 대국장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8강전입니다. 이창호 선수 대 박정환 선수. 두 1인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추석 특집 말미에 좋은 경기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때 이제 한국 바둑계를 그리고 이제 세계 바둑계를 아주 꽉 움켜잡고 있었었죠. 한동안 10여 년 이상을 이창호 선수가 독주를 한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 시간은 각 10분 초읽기 40초 3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창호 선수는 국내 1위일 때 세계 1위였죠. 네, 그렇죠. 네, 이창호 선수가 75년생인데 이제 바로 한 세대 밑이 이세돌 선수 83년생이고요. 네. 그 밑에 이제 대를 잇는 선수가 이제 박정환 선수입니다. 93년생. 그 1인자의 기간이 조은현 선수가 가장 길었다고 보면 네. 그 바통을 이창호 선수가 받아서 한 10여 년, 그 이세돌 선수가 10년을 채 못 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제 1인자가 돼서 얼마나 갈지 이제 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초반 착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고전입니까? 네, 저도 이제 기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한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새로운 시도가 좀 이제 거북해져요. 특히 속기 바둑 때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속기 대국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편안한 길, 자주 두던 바둑, 알고 있는 길 위주로 두려고 하죠. 이창호 선수가 오늘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평소에 지더라도 예전처럼 최근에 많이 지잖아요. 예전 같지 않게요. 네. 그래도 이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확실히 그 대인다운데 하지만 마음은 생각은 승부사들은 이기고 싶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이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고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창호 선수가 물론 승부 근성이 이런 건 확실히 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랄까 승패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 이런 건 많이 떨쳐버렸어요. 1인자였을 때보다는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 기사들, 후배 기사들하고 두는 것하고 또 외국 기사들하고 이렇게 큰 결승전, 세계대 결승전이나 이렇게 두는 거하고는 또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둑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경지까지 올라섰거든요. 이창호 선수는. 그러니까 이창호 선수를 보면 테니스계 페데러로 전 느껴지거든요. 페데러가 지금 테니스 경기를 항상 4강이나 8강 안에 드는데 최근에 네. 우승이 없고 하지만 테니스를 상당히 즐겨요. 네, 이창호 선수가 또 한때 또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옆에는 지금 김영상 구단과 함께 한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함께 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창호 선수를 보면은 참 배울 게 많은 그 외에도 많지만 바둑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의 기량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기량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네, 인품이나 성품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바둑이 임하는 자세라든지 배울 게 너무 많은 기사죠. 후배 기사들은 항상 이창호 구단을 생각하고 바둑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겸허한 자세로 바둑을 두고 쉬운 게 아닌데요. 지금 초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아니, 실전에 몇 번 등장을 하긴 했는데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이창호 선수는 좀 알고 있는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벌써 틀렸어요. 아, 이게 이창호 선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정환 선수가 그렇게 유도한 건가요? 지금 5번째 수 굳혔고 우상기를 걸쳤는데 그리고 나서 두 칸 역공했을 때는 이 포석 이 부분적인 전투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이제 연구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바둑을 몇 번 봤어요. 이창호 선수 대국에서.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수를 쫓아가 네. 볼까요? 자, 여기서까지는 이제 여기서까지는 익숙한 포석이 아니냐는 네. 얘기를 나눴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받는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협공을 하는 것은 이제 한 칸, 두 칸 또는 두 칸 높게 이렇게가 있는데 네. 낮게 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칸 협공할 때는 3-3 들어가는 기사가 많아요. 이런 정석이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간격보다는 두 칸으로 돼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모양을 펼칠 때 훨씬 더 편안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한 칸 협공은 나중에 백이 이렇게 어깨를 짚었을 때 네. 보통 정석 이후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폭이 좁습니다. 돌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만 10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 이게 한 칸 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네. 이쪽으로 어깨를 짚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죠. 여기 네. 여기 두고 이렇게 어깨를 짚었다라고 가정해서 그대로 한 칸씩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죠, 예를 예,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집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음. 한 너댓 집 정도 더 생기기 때문에 결국 백도 여기에 발전 가능성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 이 집이 늘어난 것 수객이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두 칸 역공할 때는 물론 3-3 들어가는 기사도 있긴 있는데 3-3보다는 대역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역공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쪽을 붙이거나 또는 네. 실전처럼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제 늘고 가르고 나가는 것은 이제 거의 외길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밭전자를 째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가지인데 백은 바로 3-3을 들어가서 네. 젖히고 웅크릴 때 밀고 들어가서 씌우는 정석이 있어요. 아마 바둑 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들어가지를 않고 네. 이렇게 젖히고 막으면 단수 쳐서요. 여기를 잇게 되면 끊어서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한 점 잡고 막으면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은 초반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둬놓고 이제 경우에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패를 들어가는 바둑이 자주 나왔거든요. 아직 실전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3과 젖히고 찝어서 단수 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 이미 박정환 선수는 어릴 때 그 기재를 인정받고 1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죠. 박정환 선수가 2006년에 입단을 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네. 2007년 무렵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세대 한국 바둑계 1인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박정환 선수를 꼽았어요. 당시 그 프로기사한테 설문을 했었고 1위가 박정환, 2위가 강동윤, 3위가 김지석 네. 그 순으로 나왔는데 그 예상대로 박정환 선수가 1인자가 몇 년 만에 됐고 정확하죠.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위 박정환, 2위 김지석, 지금 강동윤 선수가 4위, 5위까지 왔죠. 근데 최근에 다시 박정환 그 강동윤 선수가 좀 네. 부진했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네. 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정환 선수가 입단 이후에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적이 오히려 지금 다음 판에 준비하고 있는 김승재 선수보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박정환 선수를 꼽았었죠. 근데 네. 역시 정확했었습니다. 그 강동윤, 김지석 선수는 아직 1위를 하지 못했잖아요. 랭킹에서요. 예, 그렇죠. 예. 이 박정환 선수는 지금 1위 언저리를 계속 머물렀고 지금 최근 한 4개월 동안 지금 거의 1위를 1년 가까이 1위를 질주를 하고 있죠. 두 사람 비교를 하겠습니다. 1993년생, 1975년생 18살 차이입니다. 입단 연도는 20년 차이가 나네요. 1986년, 2006년. 랭킹은 1위. 그리고 이창호 선수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25. 예.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세월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57승 15패 올해 성적 상당합니다. 승률도 1위, 다승도 1위, 지금 네. 연승도 1위예요. 기록 부분에서 전부 1등이고 완벽에 가까운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젊은 기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소개를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천호전 우승을 차지했고 백령배, LG배, 삼성화재배 그리고 한국물가정보배 지난해 우승을 했고 바둑왕전 3연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세돌 선수에게 바둑왕전은 올 초에 한번 졌죠. 예. 졌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선수는 올해 삼성화재배 32강에 올랐고요. 32강전에서 사실 박정환 선수에게 패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바둑왕전 준우승할 때도 박정환 선수에게 졌었고요. 먼저 1승을 거두고 2, 3국을 패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박정환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젊은 기사가 저한테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 타고난 거는 이세돌 선수가 더 타고난 것 같은데 네. 만약 지금 두 사람이 최고일 때도 본인과 경기를 한다면 박정환에게는 못 이길 것 같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환의 바둑은 빈틈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 들렸거든요. 확실히 빈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좀 있는데 이세돌가요. 네,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고 속기바둑 대국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물가정보배라든지 KBS 바둑왕전이라든지 이제 비슷한 30조, 40조짜리 대국에서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기사예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뛰어난데 네. 시간이 좀 길고 본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있다면 그땐 또 이세돌 선수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좀 속된 말로 먹잇감이 눈에 보이면 이세돌 선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무튼 결국 뭐 다 어렵지만 굳이 얘기하자면이라는 거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환의 그 실수 없는 모습에 힘이 든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3 들어가고 젖혔고요. 자, 이 정석은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아까 정석 중에 말씀하셨죠? 조금. 여기서 들어가고 네.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늘어서 여기가 넘어가서는 이건 흙이 아주 이상하죠. 예. 차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고
역시 이쪽 저쳐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음은 한 점이 잡히거든요. 이것도 불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웅크릴 수밖에 없고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둬요. 아마 이런 진행이 될 거고요. 씌우고 이제 아마 들여다보고 나와서 한 점 잡는다던가 이제 그런 바둑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조금 못다한 얘기가 있다.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네. 박정환 선수가 이제 제가 보는 박정환은 확실히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바둑이 이제 수치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바둑이 되면은 거의 기계처럼 잘 둬요. 하지만 이제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읽기라든지 인간으로서는요. 네. 정답이 없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는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눈에 보이는 정확한 수치는 당대 1인자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점만 조금만 고쳐진다면은 이창호 선수나 이세돌 선수 못지않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는 기사예요. 그 아까 그 젊은 기사라고 표현한 내용, 그 젊은 기사의 예로 든 얘기와 거의 상통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네.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이세돌 선수가 3위이긴 하지만 박정환이 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넘었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지금 눈에 보이는 랭킹을 계속 1위를 할 뿐이지 네. 팬들에게 이렇게 예전에 이창호 선수나 이세돌 선수는 바둑 팬들에게 아주 모든 걸 다 보여줬거든요. 그 압도적이잖아요. 결승전에 올라왔을 때 네. 그들의 전성기 때의 모습은요. 그 카리스마라는 게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박정환 선수는 아직까지 그 점은 조금 부족해요. 이창호 선수나 이세돌 선수보다는.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강해진 면도 있어요. 그것도 국내도 당연하죠.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요. 근데 최근 이세돌 선수가 필생의 라이벌 구리와의 대결도 보면 사실 역대 전적이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먹잇감이 생기면 확실히 달라져요. 이한판이다 싶을 때. 맹수라고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대국에서는 확실히 달라져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정석은요. 네. 여기서 그냥 맞게 되면 흑이 바로 한 점을 잡거든요. 잠깐 볼까요? 네. 이게 관통당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 찔렀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긴 하나 미리 들여다봤죠. 이걸 뚫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막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럼 한 점을 잡게 돼서 바깥쪽 단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은 지금 네.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되게 불만이에요. 여기서는 이쪽을 한번 나가주고요. 네. 물론 흑도 뚫을 수는 있지만 이 한 점 잡으면 10치 가까운 집을 내고 먼저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어. 이거 그냥 막았네요. 보통은 이걸 나가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런 바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걸 두고 붙이고 단수치고 늘고 하는 바둑이 실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막았어요. 좀 달라집니까? 조금 다르죠. 이렇게 나가서 맞고 단수치고 붙여서 하면은 바깥쪽이 완벽하게 싸바를 수 있는 모양이 되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쪽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늘고 나서 이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두면 좀 문제가 있는데 박정환 선수가 두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박정환 선수 워낙 평상시에 연구도 많이 하고 뭔가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괜히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아니, 물론 이렇게 둔 바둑도 있긴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보다 약간의 수순을 바꿔서 생각과는 다르게 박정환 선수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바둑의 대가와 1인자가 만난 거잖아요. 전설이죠 이창호 선수는. 네,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한판. 이런 바둑은 우리 기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일반 팬들뿐만 아니라.
기사들이 네. 검토실에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기사들도 궁금한 대국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대국이다. 그리고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검토실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창호 선수나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들 중에 기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있듯이. 차원이 다르죠. 예. 저 같은 사람이 차원이 다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해설자가 필요하고 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쪽을 지켰습니다. 이창호 선수의 손이 보이고 있는데요. 착수할 차례입니다. 사선을 끊어서 저 한 점은 잡혔다고 봐야겠죠. 지금 바로 양단수니까요. 네. 지금 이 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느는 자세가 굉장히 좋죠. 집도 많이 만들었고 거의 20집 정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발전성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백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지고 바깥쪽이 그리고 완벽한 형태가 아니에요. 백이. 네. 늘게 되면은 이쪽 단수 한 방 맞는 게 더 아프고요. 예. 아예 이렇게 쳐버릴까요? 이렇게 쳐버리고 양단수 서로 빵 따냄. 어떤 게 더 30집에 가깝습니까? 중앙으로의 발전성은 아무래도 이제 흙이 좀 나아 보이고 집은 백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또 이거 연관성이 있어 예,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이 돌이 아직 미생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죠. 예, 그래서 지금 끊으니까 그냥 늘었고요. 네. 이쪽을 단수를 쳤고 이건 뭐 아니할 수가 없고요. 바로 움직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밀고 들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쉽게 봤을 때는 이런 전투가 가장 먼저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네. 이런 식으로 두면은 가장 일반적인 모습 같긴 하거든요. 지금 단수만 쳐놓고 또다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 한 점 어지간해서는 살리고 싶거든요. 백이 단수 쳐서 잡게 되면 워낙 요석이라. 네. 모양은 어지간해서 늘고 싸우고 싶은데 이창호 선수 차례입니다. 끄는 한 점을 살리는 게 보통이죠. 상식적으로는. 이제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백을 공격을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살려야 될 요석으로 보이거든요. 예. 가장 요초에 끊어놨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누구든 살리는 게 한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한 이창호 선수입니다. 요석과 패석을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 단수를 쳐서 이걸 이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네. 이 한 점을 잡음으로 인해서 모든 백돌이 연결이 됐어요. 요석입니다. 이런 돌은 요석이 아니죠. 잡혀봤자 그냥 한 점일 뿐이니까 그냥 집으로 클 뿐이지 요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돌은 잡게 되면은 네. 약한 백돌이 전부 연결이 되면서 아주 위력적인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돌은 당연히 요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요석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 흑돌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미는 거는 좀 행마가 둔탁하거든요. 네. 당연히 네, 저는 여기 느는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단수를 쳤습니다. 실전에서는. 아 이거 보통은 약간 악수라는 건데 지금 뜨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공배를 채워놨기 때문에 엄청난 자충이에요. 대악수입니다. 네. 이렇게 맞겠다는 뜻인가요? 양단수를 막겠다는 뜻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속 한 점을 허용을 하고 세력을 키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진 않은데 찬성할 수 없다는 저는 말씀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늘고 싶은데 이창호 선수 한참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창호 선수가 착수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이시죠? 당연하죠. 아 역시 뭐가 보여주네요. 네. 이쪽을 미네요. 네. 여기를 두면 밀겠다라는 뜻입니다. 밀고 나니까 좀 이해가 돼요. 네. 이걸 두면 밀겠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여기 단수를 맞아서 이 모양이 되면 이건 백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여기 둬야 되는데 이때 막으면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이창호 구단의 스토리가 이겁니다. 단수를 치고 여기를 밀어서 미는 자체로는 잡혀 있는 애. 완벽하게 잡힌 돌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거 두고 잡으러 가려면 이걸 두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밀고 막을 때 이쪽 단수를 치면 사는 것과 다음에 끊고 단수 치고 끊고 나가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이건 백이 잡힌 돌이 살았어요. 아니군요. 하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근데 이 돌도 백이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잡혔는데요. 저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냥 늘었어요. 아무튼 흑의 작전은 여기 단수를 쳤을 때는 미는 거를 선수로 해서 여기를 막는 걸 노리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악수긴 엄청난 악수예요. 단수요? 이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교환 자체가 엄청난 악수예요. 공대로. 이런 모양이 바둑에선 가장 안 좋은 모양으로. 네. 이게 다음에 씌우는 게 되어 눈에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씌웠을 때 이 자충이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에서는 흑이 이쪽을 이어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쪽을 잇게 되면 여기 단수 쳐는 수가 아주 낯뜨거운 한 수가 되기 때문에 있는 선택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창호 선수가 최근에 많이 지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보면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속개바둑에서 초에도 네, 몰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창호 구단을 괴롭힌 사람이 이제 강동윤 구단 네. 힘들게 했는데 사실 이제 세월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40이 됐거든요. 물론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이제 뭐 40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한창 나이 아니냐고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승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기사 생활 하다 보면은 확실히 요즘 세대에서는 30대 중반만 가더라도 꺾이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30대 중반이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성기의 그 연령대가 10년 이상 그 낮아진 것 네.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바둑은 40부터 그랬는데 요즘 40대 기사 중에서 성적 내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호 선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지 저희 또래 기사들은 이미 전멸이거든요. 지금 뭐 물가정법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대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창하오가 전성기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친선 경기 뭐 3개국 뭐 초청 네. 하면은 창하오가 우승하는 거 보면 이제 조은현 구단 그리고 닭개미 마스키 같이 예. 했었죠. 예. 거의 뭐 사실 우승은 창하오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대회 아니었습니까? 예, 그만큼이나 이 바둑의 연령대, 전성기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연령대라고 봐야죠. 이제는 예, 그게 그게 동적으로 뛰는 스포츠 연령대와 같다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솔기 한참 몰려도 몰렸을 시간인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흑이 이제 상변에서는 약간 집은 벌었습니다만 예. 중앙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번거로워졌어요. 지금 흙이 좀 흙만은 무거워졌어요. 그렇군요. 뭔가 변화를 꽤 했지만 지금 흙이 좀 바쁜 상황이라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 멀리서 초시계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초읽기에 몰렸어요. 두 사람 모두 초읽기에 몰렸거나 거의 소비를 다한 것 같아요.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지금, 웅크릴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지금은 이어서 버티기에는 모양이 너무 나빠졌어요. 단수 하나 쳐놓은 것이 굉장한 악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창호 선수의 뜻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여기를 맞고 백이 이쪽 단수를 쳐서 네. 이 한 점을 잡으면 물론 요속이긴 하죠. 이 한 점을 잡으면 다른 큰 자리를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데가 되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30초.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두더라도 끊게 되면은 단수 집은 좀 늘어났지만 바깥쪽이 너무 두터워져서 그래도 백 쪽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뒤로 해도 이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까? 예, 결국 나가더라도 이쪽 터치거나 이쪽 터치면 바로 관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뒤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단수치고 중앙 있게 되면 물론 칩이 약 10여 집 정도 늘기는 했지만 중앙 네. 쪽이 더 두터운 거로 보입니다. 30초. 백이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넷, 다섯.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한 점을 확실히 제압한 후 이제 또 이창호 선수의 고민이 어떤 건지 어디에 착수를 하려고 했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한 점을 무조건 제압해야 합니다. 네, 저돌이 나가게 되면 곤란해지죠. 백도. 이제 한 점을 빵 따내느냐 아니면 늘어서 하느냐 밀어서 하느냐를 놓고 고민할 텐데 미는 건 흙이 젖히고젖혔을 때가 문제가 되고요. 셋, 넷, 빵 따내느냐 느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느네요. 늘어서 잡았어요. 보통 빵 따내거든요. 시원하게. 저것도 지금 정답이 있습니까? 저것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선수도 그래도 30여 초 이상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기사는 저게 한 집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집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고민을 하죠. 한 수 한 수 들 때마다. 저거 하나로 승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당연하죠. 예. 반집 한 집에 우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초. 어찌 보면 그런 것의 원조가 이창호 선수였는데요. 옛날에 이창호 선수 전성기 때 반집에 대한 아픔을 가장 많이 상대에게 안겨줬던 기사가 이창호 선수였죠. 세계 끝내기를 한 점을 올린 사람은 이창호 선수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끝내기가 이제 전공 과목으로 우승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끝내기에서 역전 우승을 한 번쯤 했을지 몰라도 그게 주전공이 되고 매번 끝내기를 상대에게 공포로 만든 사람은 이창호 선수가 최초였죠. 아주 당대 무적이었죠. 뭐 비슷하게만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냈으니까요. 자, 이창호 선수 착수입니다.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참 그냥 얼핏 봐선 좋은데 건너붙이는 단점이 있다는 게 그것이 조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일자를 해야 한다는 걸 봐서는 그쪽이 제일 큰 자리인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두게 되면 건너붙여서 네. 중앙 쪽이 다 막혀서요. 백세력이 위력적인 바둑이 되고 이제 흙이 쫓아가는 바둑이 될 텐데요. 뭐 저런 것도 사실 개개인의 기풍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네. 저는 이제 백이 좀 편안해 보여요. 두터워서. 근데 그래봤자 큰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지금 약간 좀 편안하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환산한다면 뭐 끼케야 한두 집 정도 더 이상 차이 나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건너붙이는 자리는 프로 기사라면 다 보이는 자리인 거죠. 누구나 다 거의 뭐, 쉽게 보죠. 거의 뭐. 저 정도 맥은 예. 한 아마 3급 정도만 두시더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근데 처음 바둑을 배울 때부터 프로 기사들은 저게 한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재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재 프로 기사들의 그 처음 바둑을 대할 때 기재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부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대체적으로 쉽게 보죠 저런 수들은. 프로 기사가 되려면 그 정도의 기재는 돼야 한다. 저는 확실히 제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단을 했고 끊고 단수 치고 이제 백이 상변 쪽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아마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10초. 단수를 칠 거고요. 여기 두면은 한 점을 잡을 거예요. 네. 넣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 뒀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굳힌다던가 하면은 이 모양이 굉장히 위력적이 됩니다. 네. 흙은 먼저 걸쳐야 될 듯해요. 눈목자나 또는 두 칸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상기 쪽의 실리가 20집은 확실히 넘고요. 25집은 조금 약한 모양이에요. 한 23집 정도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네. 이 모양은 이제 흙이 잘만 지키면 꽤 큰 집이 되죠. 근데 백이 먼저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모양이 완성이 되면 결정이 되면 흙은 자상기 쪽을 먼저 둘 거예요. 그리고 백이 받고 흙이 둔다면은 결국 이제 백이 먼저 우변으로 오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제일 큰 자리고 네. 그다음 큰 2번이, 자리가 2번이 여기군요. 우변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이 이쪽을 갈랐을 때 이 넉 5점도 약하기 때문에 네. 이 모양이 포인트예요.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 흙 모양이 네. 우변을 집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백이 먼저 둬서 이 흙돌이 공격 대상이 되느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상변을 정리하고 있는 두 선수고요. 아예 단수를 단수까지 쳐버렸네. 치네요. 저거는 이제 흙이 패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패감이 없다는 네, 이야기군요. 초반에 패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 모양은 백이 언제든지 여기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백이 먼저 여기를 뒀을 때는 그럼 좀 골치 아파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서서 하는데 잡더라도 고생하겠네요. 네, 잡아도 많이 놓고 따내야 되고 네. 지금 여기선 늘 이유가 전혀 없네요. 당연히 단수를 쳐야 되네요. 손 빼고. 근데 이걸 받을 수도 없어요. 여기 받았다가 백이 먼저 이런 데 자산기 굳히게 되면은 네. 이거 이 바둑 흙이 아주 피곤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착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미리 다 생각해서 상대가 두자마자 따내자마자 늘든지 단수 치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두는데 확실히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요. 수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둑을 대하는 자세, 대국을 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바둑으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네. 이제 한 수 한 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맞지만 즐기는 바둑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두고 좀 지더라도 화 안 나고요. 네, 음.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둘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노래 부를 땐 참 즐겁게 못하더라도 즐겁게 하는데 바둑은 좀 지면 화가 나는 게 좀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가뜩이나 인생사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상변 쪽을 흙이 두지 않자 네. 따내서 굴복을 받아냈고요. 저수는 이제 시간 연장책도 겸한 거예요. 근데 이 한 점 잡은 거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늘 수도 있어요. 느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초읽기이고 또 이걸 사실 백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흙은 100%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여기 늘어봤자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어봤자 흙이 붙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도 이제 협공을 한다든가 해서 어딘가를 두겠죠, 벽이. 지금 이쪽에서 흙이 움직여서 집을 좀 벌긴 했지만 상당히 백이 두터워졌네요. 네, 땅단에 굉장히 만나서. 두텁죠. 네. 그래서 여기를 뒀다는 거는 박정환 선수도 나쁘게 보고 있진 않은 거예요, 반면은. 나쁘게 봤다면 오히려 이렇게 한 점을 움직일 수도 있었다는 나쁘게 이야기예요. 봤다면 이 돌은 당연히 보류를 해요. 나중에 이제 늘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이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 점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협공이요. 협공을 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 굉장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백에게는 당연히 편안하게 되죠. 보통은 그런 일이 덜 할 텐데 서로 좋게 볼 때도 있죠, 바둑을. 그럴 때도 형제를. 있죠, 당연히. 예. 서로 좋게 네. 보고 또 좀 성격이 좀 급하거나 속기 일관하는 선수들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대가들은 거의 형제를 같이 보겠죠. 네. 근데 지금 참 독특한 한 수가 나왔어요. 저는 이 수를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보통 여기 협공하면 이렇게 어깨 짚거나 붙이는 수를 많이 둬요. 하지만 지금은 주변 환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제 중앙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날일자 했는데 중앙 쪽을 둘 때는 이렇게 입구자 두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날일자 두는 이 모양에서 날일자는 처음 봤어요. 중앙 쪽으로 날일자인데 지금 처음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둑을 한 30년 하셨는데 그럼 박정환 선수도 거의 처음 본 거죠.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입구자나 날일자나 대세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의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적의 강한 곳에서 가볍게 싸우겠다, 가볍게 탈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끊기더라도 안에서 살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네. 가볍게 하자는 마음에서 도저히 당황하지 않고 네, 당황하지 않고 그냥 날일자로 집을 벌면서 상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돌은 계속 약한 돌이고 언젠가는 보강을 해야 돼요. 당장 손 빼게 되면은 백이 이제 집중 포화를 쏴야 될 테니까 어딘가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로는 이제 돌이 우변이에요. 우변 쪽에 이제 아마 이 정도 두텁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 둬서 이 우변 흑도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흑의 집이 이제 이 집과 이 집 정도거든요. 약 30집 정도라고 봐야 되고 백은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생겼고 여기 모양이 있고 중앙 두터움이 있고요. 아마 이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박정환 선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네. 집을 벌면서 상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박정환 선수고요. 근데 여기서 네. 혹시 잘못해서 이제 흑이 선수를 잡고 흑이 먼저 우변을 둔다든가 하면 그때는 계산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모 해설자가 많이 쓰던 말 망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두 선수가 초반을 지나서 이제 중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창호 선수와 박정환 선수 간의 세계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기전 제10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8강전 이창호 선수 대 박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창호 선수는 초이키 한 번을 소비했고요. 약간은 초반이 풀리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수가 진행이 됐죠? 지금 흑이 여길 날일자고 백이 받았을 때 붙이고 느는 것까지는 이제 흔히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뛰고 느는 것까지도 역시 자주 등장해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막았어요. 보통은 여기에 막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앙 나와서 끊기면 매우 피곤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백에게도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과감했다는 네. 얘기인데요. 지금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길 당연히 이제 나오겠죠. 네. 지금 이쪽 막으면은 여길 끊기게 되면 장문으로 잡지 못하는 이상은 흑이 안 되는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흑은 늘었고요.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네. 여기를 늘게 되는 거는 또 찔러서 나중에 여기 잡게 되면 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막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이쪽을 끊으면은요.
우선 하나 단수를 쳐야 되는 거로 보이고요. 네. 장문이 됩니까? 날일자는 밀어서 장문이 안 되고요. 끊어도 단수 장문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단수 이을 때 단수 나가고 단수. 자, 한눈에 들어오는 수는 없나요? 흑에게. 아, 그래서 지금 늘었어요. 늘었네요. 예, 지금 맞게 되면 끊겨서 곤란하니까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두 점이 들어가서요. 집으로 굉장히 크긴 한데요. 모양은 치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 백이 먼저 하나 들여다보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있게 된다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실리를 차지하고 이 흙은 백이 먼저 두게 되면은 아직도 네. 미생이에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런 모양이라면 흙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상대 진영에 들어와서 백 진영에 들어와서 흑이 한 개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매우 불편해 보여요.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치받았고요. 이런데 들여다볼 때 우선은 붙인다던가 해서 반발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마건수는 굉장한 강수인데 글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여다보고 끊는다던가 하게 되면은 흙이 그렇게 썩 좋은 형태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잡았어요. 그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까? 더 몰아치지 않아도? 지금 이제 백의 걱정은 이쪽을 끊는 게 가장 신경이 쓰일 텐데요. 예. 이게 너무 편하네요. 백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이건 뭐 잡아. 흙이 잡히게 생겼어요. 네.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켰고요. 이제는 방금 전처럼 흙이 끊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는 백도 보강이 필요할 겁니다. 예. 중앙 쪽 어딘가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집이 자산기 집이 거의 30집 정도가 됐거든. 물론 뒷맛은 약간 있긴 있어요. 여기 건너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는 맛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맛이 없으면 거의 30집이 났어요. 네. 굉장히 바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끊어도 아까처럼 이렇게 쭉 치고 나오면은 문제가 없다 그거네요. 그러면 이 집이 여기까지 서서 너무 많이 났는데요. 흑이 여기를 지키게 되면 하변이 이제 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예. 흑 입장에서 이쪽 지킬 수 있는 여유는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한껏 벌려 지금 끊는 건 잘 안 돼 보이고요. 쭉 치고 나오면은 매우 곤란해 보여요.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밀면은 또 늘어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 계속 밀게 돼서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백돌이 나오게 되면 이 모양이 미생이기 때문에 흙이 네. 이렇게 끊어서 싸우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끊었어요. 자, 이거 박정환 끊었네요. 선수는 여기 지킨 거는 끊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더라고 본 거예요. 네. 이창호 선수는 끊지 않으면 지금 이바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끄는 거로 보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최대의 승부처로 보입니다. 지금 타고 나오는 수는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도 단수 쳐서 버리면 이게 워낙 크니까요. 예. 지금은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면 네, 여기서 들여다볼 수는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외길이에요. 이창호 선수의 생각은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예요. 지금 좌상기가 너무 크게 셋, 넷, 백집이 생겼기 때문에 예.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이제 전단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이선으로 막았을 때부터 이 예상을 하고 출발한 걸까요? 과감하게 그렇죠. 이제 뭐 완벽한 선택한 술기가 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고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밀리기 전에 네. 강하게 둬서 끊어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됐다고 가정하면 총, 예를 들어서요. 셋,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고 백이 어디 뒀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데 돌이 오면 잡혔나요? 이게 지금 확실치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빨리 해서 이렇게 했는데 늘고 나서 할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는 방어가 돼요. 넷,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이쪽이 뭔가 되면은 잡으러 가는 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건너붙이고 끊는 단점이 굉장히 고약해서요. 네.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완벽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형태가 되면 잡으러 가는 게 있고 어설프게 포위망이 되면은 건너붙이고 이쪽 끊기는 단점이 있거든요. 건너붙이고 끊고 또 이쪽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완벽하게 되면 잡으러 가는 게 있고요. 예. 완벽한 형태가 되지 않으면은 잡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명확한 건 이도를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바둑이 되지만 둘, 셋, 공격을 할 수 없게 되고 서로 각생각생하고 이 집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서로 살게 되면 백이 편안합니다. 지금 이창호 선수는 형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버림돌 작전, 사석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대돌을 끊어놓고 상변이나 상변을 볼모로 우변 쪽 큰 대마를 노린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집으로는 백이 많이 벌었어요. 지금 좌상기 쪽에 워낙 큰 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네, 공격을 해서 둘 중에 하나 잡던지 아니면 백돌을, 대득을 보고 뭐 큰 집을 짓던지 총, 선택을 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여다보고요. 바둑이 아주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네. 저는 그 처음에 이 2선으로 3선으로 막았을 때는 좀 무리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 괜히 둔 수가 아니군요. 다 걸었죠 지금은 이창호 선수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이러다가도 타협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지금 젖힐 가능성도 아 그런가요? 젖힐 가능성도 있어요. 젖혀서 우변을 노리는 작전이요. 네, 젖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창호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박정원 선수는 지금 돌을 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백이 좌변 지킨 다음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예. 근데 본인이 좌변 지킬 때는 중앙을 흙이 끊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긴 걸 거거든요. 네. 일곱, 여덟. 한 칸으로 띄었어요. 물어가는 수를 계속 보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근데 뒷맛이 약간 나쁘긴 한데요. 잡으러 가는 수가요. 이창호 선수 생각이 이걸 두고 넣을 때 이렇게 뛰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끼우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지 않습니까? 거의 바로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완벽해지면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예. 이런 식이면은 굉장히 어설픈 모양이에요. 모양이 어설프게 되면 잡으러 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완벽한 형태가 돼야 돼요, 중앙 쪽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완벽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방금 전처럼 어설프게 돼서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지 않습니까? 건너붙이고 끊고 이쪽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쪽을 붙였고요. 그래도 괜찮은 수네요. 이쪽을 입게 되면은 이제 꼭 넣을 이유도 없어요. 이제 붙여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붙여놓은 거는 확실히 좋은 타이밍이네요. 기민하게 네. 들여다봐서 또 먼저 들여다보고 참 어렵긴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묘한 타이밍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이것까지 끊기게 되면 이게 끊기더라도 흙이 먼저 움직이면 아직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흙이요. 예, 근데 중앙은 거의 지금 살아 있는 거로 보여요. 이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다음에 잡으러 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우선 막아야 되는데 여기 선수 한 집 내고 여기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한 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이렇게 되면은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별 탈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넷, 그러면 사실상 바둑은 끝나는데요. 일곱, 혹시 모르죠. 여기 막 아홉. 여기 끝내기 좀 하고 여기를 막아서 두 집 내고 살려주고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최대한 벌려서 집이 크게 나면 이건 또 모르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걸로 이었고요. 가는지.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를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설마 이렇게 잡으러 가나요? 근데 이거 사는 순간에는 이건 100% 지니까 이제 가장 쉬운 건 이제 이렇게 살려주고 여기나 여기 이만큼 벌려서 이 우아기 쪽에 집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느냐 네. 그것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창호 선수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에 대한 이득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중앙 쪽에 큰 집을 짓는다면 또 이제 승부를 해볼 수 네. 있는 예를 보여주셨고요. 넷, 근데 호구친 선택은 그래도 일곱,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백이 이 넉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집으로 열 몇 집 정도거든요. 음. 근데 아까 흙이 이 호구 친 거로 이었다가 중앙이 뻥 뚫리는 순간에는 오히려 이 흙 전체 돌이 미생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물론 바둑이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맞고 나서 하변을 먼저 두면은 승부는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앙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할지가 고민이겠군요. 이창호 선수는. 글쎄 그래도 이 정도 그리고 우변 살면은 30초. 하나, 둘, 셋.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섯, 일곱, 여덟. 한 번씩의 초읽기를 소비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수로 인해서 좌상기는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큰 수가 날 것 같진 않고요. 여기는 나중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흙이 먼저 두고 이었다고 치고
쉽게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고 집을 세면 제일 쉬워 보여요. 네. 여기까지 약 쉬운 집 정도. 30초. 좌하기까지 합치면 100도 둘, 셋, 예순 집 모양은 날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금 전처럼 흙이 한 점 따내고 다 따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6집에 집으로 셀 수는 없지만 글쎄요, 이 정도면 그래도 바둑을 충분히 둘 수 있는 정도의 모양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백이 우변을 들어왔을 때 자, 이창호 선수가 만들어냈다는 얘긴데요. 백이 이제 결국 이렇게 두고 백이 우변 침투를 할 거거든요. 삭감을 했을 때 이 공격이 제2의 승부처가 된 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은 백이 좀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 우아기의 모양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도 벌고 절대 선수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거의 절대 선수고요. 끊어 잡는 것까지도 굳이 뭐 안 할 이유도 없어 보여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제가 이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거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변을 백이 먼저 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둬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쪽 붙이고 나왔을 때 이 중앙 흙 대마가 완벽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좀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곳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에 깨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죠. 특히 백이 침투 삭감했을 때는. 돌이 엷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후반에. 자, 이창호 선수가 좀 중앙이 완벽하게 튼튼하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그래도 30초. 제가 알고 있는 이창호 선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이창호 선수는 본인이 바둑이 약간 좋더라도 엷으면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약간 나쁘더라도 두터우면은 그건 그래도 좀 둘만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터움을 굉장히 중시해요. 두터움은 조금 불리하더라도 추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엷으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두텁게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바둑계의 끝내기를 한창 올리기도 했지만 또 이창호 구단 같이 두터운 실리형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뭐 있었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한 획을 그은 사람은 최초 아니겠습니까?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긴 했죠, 이창호 선수가. 예. 드디어 예. 이창호 선수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어요. 반대로 백이 먼저 뒀다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무조건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는 두고 나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 흙의 큰 모양이 네. 집으로 굳어지게 되면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냥 공허한 상태가 된다면은 이 자상기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좀 어려운 바둑이 될 거고요. 드디어 예. 침입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의 삭감의 상용 수법입니다. 지금 백이 침투한 저돌이
다른 곳에 이익을 못 보고 잡힌다면 역전인데 아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저런 돌은 거의 안 잡혀요. 잘 안 잡히죠 이게. 예. 대마불사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잡히지 않더라도 네. 흙이 어느 정도 대가를 얻어내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공격을 하면은 바둑이 되는데 네. 공격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쉽게 살려준다면 이 바둑은 재미가 없죠 당연히. 어떤 1인자든지 타계에는 또 한 획을 긋듯이 네.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타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옵션이에요. 공격을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예. 타계를 못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1인자 중에요. 그냥 평범한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아, 그렇군요. 사는 거는 다들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그래서 프로들은 상대 돌을 잘 잡으러 가지 않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공격하는 이창호 선수와 네, 거기가 문제예요. 타계하는 박정환 선수인데요. 이제 건너붙여서 다시 한번 중앙 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 같아서는 넷, 중앙에 다섯, 젖혀서요. 일곱. 큰 집을 짓고 싶은데 네, 이거밖에 없. 우선은 차단을 해야죠, 또. 근데 문제는 이제 얼핏 보면 세력 같아 보이는 저 형태가 네.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둑이 상당히 피곤해져요. 하지만 저 돌이 위력적인 세력이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초. 하나, 자, 타계 그리고 공격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항상 바둑에서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여덟, 아홉. 네, 또 손을 빼요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늘거나 젖히거나 해야 돼요. 여기를 붙여만 놓고 손을 뺀 이유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끊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쪽을 두고 끊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뒤로 무는 바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앙 쪽 타기할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남겨둔 거예요. 우변에서의 돌의 흐름에 따라 네, 결정을 짓겠다라는 네 그렇죠.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중앙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고수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아주 좋은 착상이죠. 다 이창호 선수, 이세돌 선수가 이런 수를 두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타계는 타계하는 요령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 집 내고 사는 건 사실 누구나도 다 잘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본인 돌에 또 피해를 안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형세를 맞춰가면서 타개할 수 있는. 그냥 타계도 아니고 상대를 네. 조금 괴롭히면서 하면 더 좋고요. 항상 돌의 능률을 따지잖아요. 프로 그리고 기사들은. 항상 이 바둑 한 판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를 전부 아울러 봐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바둑 두다가. 그렇죠. 일부러 버리고, 버린다는 표현을 써야 되죠. 버리고 큰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창호 선수가 지금 실전에서도 물론 분리해서 네. 선택을 했지만 여기 지금 버리고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이치예요. 이제 때로는 이기는 상황에서도 버리고 둘 때가 있고 이창호 선수 같이 지금 다 걸고 버릴 때도 있고. 네. 야, 지금 이제 초에 몰리니까 이제 절대 선수를 선택한 이창호 선수.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 몰리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특히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 수가 점점 안 보이니까 마지막 초읽기 몰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지간해서 이렇게 숫자 1을 남겨놔요. 결정적인 장면을 대비를 해서.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초읽기 네. 사용에. 많이 이제 속기화되면서 요령들이 생겼고
온라인 바둑에서 10초 바둑이 대유행하지 않았습니까? 5, 6, 7, 8, 9. 아, 거긴 아예 단수도 안 치는군요. 물러서서 받은 박정환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2번의 초읽기가 남았고요. 8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 선수는 4강에 진출하게 되고 이창호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4강을 진출하기 위해서 뜨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